2024년 4월 15일 미국 LA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17세의 앤드류 밀러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앤드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앤드류는 불행히도 노트북 강도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35세의 벤자민 스미스는 한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노트북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자민은 사건이 발생한 날 카페 근처에서 앤드류를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경찰은 앤드류를 곧바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앤드류는 사건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앤드류의 부모님은 유명한 형사 변호사인 45세 제니퍼 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니퍼는 앤드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50세의 마이크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벤자민 스미스의 증언을 바탕으로 앤드류가 노트북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사건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벤자민이 앤드류를 지목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앤드류가 도서관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재판은 2024년 5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는 60세의 존슨 판사였습니다. 그는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증거들이 너무도 불분명해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벤자민 스미스는 자신이 노트북을 도난당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앤드류가 그날 카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가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검사 마이크 존슨은 벤자민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지만 모두 간접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제니퍼 변호사는 앤드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앤드류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친구들은 앤드류가 사건 당시 도서관에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검사는 그 증언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카페 주인의 도움으로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앤드류가 카페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진짜 범인이 노트북을 훔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범인은 22세의 존 카터로 밝혀졌습니다. 존은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제니퍼는 즉시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고 존 카터의 범행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벤자민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을 자백했고 앤드류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존슨 판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앤드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앤드류는 긴 시간 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벤자민 스미스는 자신의 실수로 앤드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앤드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무죄를 축하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 변호사의 기지와 끈질긴 노력 덕분에 앤드류는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앤드류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해자인 벤자민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조치를 취했다면 앤드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상황을 판단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합니다.